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 71살 35년간 대기업 영업본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4시 아파트 경비실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숨이 막힙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숨겨왔던 제 비밀이 오늘 밤 이 차가운 경비실 바닥에서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성대한 퇴임식을 열어줬습니다. 후배들이 눈물을 흘렸고 사장님이 제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김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날 제 통장에 들어온 퇴직금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90만 원씩 나옵니다. 아내 순자와 둘이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아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시간이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더군요. 퇴직하고 넉 달 뒤 순자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2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입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완치 가능합니다. 그 말에 안도했지만 치료비를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표적 치료제를 써야 재발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여보, 돈 걱정은 하지 마요. 당신 목숨이 우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쓰니 2억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내의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항암 치료도 잘 견뎌냈습니다. 1년 뒤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 부부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친구랑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민수는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대세잖아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1억만 빌려주세요. 3년 안에 꼭 갚을게요. 이자도 드릴게요. 1억이라니. 제 남은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근데 민수야,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아버지한테 보여줄 수 있니? 아버지, 저 믿으세요. 요즘 온라인 시장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데요. 제 친구는 이쪽 전문가예요. 저는 1억 원을 아들에게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1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딸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희 애들 교육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지은이는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이번에 특목고 준비반에 들어갔는데 학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이에요. 둘이면 600만 원이고요. 남편 월급으로는 안 되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남편 회사도 위태로워요. 보너스도 없어졌고요. 아빠, 제가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막막해서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년치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4,800만 원이요.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제가 파트타임이라도 해서 벌게요. 저는 또 고민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손녀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1억 3,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무슨 일이니?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막혀서요. 추가 투자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고비를 넘길 수 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이미 1억을 줬잖니. 알아요. 근데 아버지, 지금 접으면 그 1억도 날아가요. 5천만 원만 더 투자하면 회생할 수 있어요. 제발요. 저는 결국 5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통장 잔액은 8,20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민수의 사업은 결국 망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갚을게요. 시간만 주세요. 민수는 울면서 말했지만 언제 갚을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250만 원 정도 듭니다.
아파트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병원비, 각종 공과금, 국민연금 90만 원으로는 한 달에 160만 원이 부족합니다. 1년이면 1920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8,200만 원을 1920만 원씩 나누면 4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70살이었습니다. 75이 되면 우리 부부는 무일푼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모릅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가 3억 5천만 원의 퇴직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여행 갈까요? 순자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 그거 조금 있다가 가자. 요즘 제주도 물가가 비싸더라. 저는 둘러댔습니다. 그럼 설악산은요? 단풍 구경하러요. 그것도 다음에 가자. 지금은 너무 붐빈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여행 한 번 가는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전에는 같이 여행 다니자고 그랬잖아요. 순자가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슬픈 표정을 보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경비원 모집, 야간 근무, 월 200만 원 야간 근무라는 단어에 눈이 갔습니다. 밤에 일하면 순자가 모를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경비원 모집한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1살입니다. 아, 괜찮으세요. 요즘 경비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60 넘으신 분들이세요.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한번 오세요. 다음 날 저는 관리소장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주 6일 근무하시고 한 달에 200만 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이 좀 힘들어요. 순찰도 돌아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도와드려야 하고 택배도 정리해야 하고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녁 9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친구들 만나고 올게. 이 밤에 어디 가요? 요즘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등산 모임 만들었어. 새벽에 산 올라가려면 전날 밤에 모여서 차 타고 가거든. 산을 새벽에 왜 올라가요? 일출 보려고 그러는 거지. 건강에도 좋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산으로 가는 대신 우리 아파트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복으로 갈아입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1시간마다 아파트 전체를 순찰 돌아야 했습니다. 71살 몸으로 밤새 걷고 또 걸었습니다. 무거운 택배 상자들을 옮기고 분리수거함을 정리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6시에 근무가 끝나면 다시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당신 벌써 왔어요? 산은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 일출이 정말 예쁘더라. 그래요? 다음엔 나도 데려가 줘요. 그래, 다음에 데려갈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하면 순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 같이 갈까요? 미안한데 나 좀 피곤해서 낮잠 좀 자야겠어. 산 다녀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요?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두세 시간 자고 나면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이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월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 부족분을 메웠습니다. 통장 잔액은 그대로 8,200만 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순자가 해주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된장찌개 끓였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두부랑 감자 넣었어요. 응, 고마워. 근데 오늘은 배가 안 고파서. 요즘 밥을 너무 안 먹어요. 걱정돼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거짓말로 또 넘어갔습니다.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요?
병원 가봐요. 아니야. 그냥 살 좀 빠진 거야. 건강에 더 좋아. 지난달부터는 가슴이 자주 아팠습니다. 숨이 차고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병원에 가면 제 일정이 들통날 테니까요. 혼자 병원에 가자니 근무 시간을 빼먹어야 하는데 그러면 월급이 깎입니다. 참고 버텼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지하 주차장을 순찰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경비실로 겨우 돌아왔지만 문을 열자마자 쓰러졌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비 아저씨, 괜찮으세요? 입주민인 것 같았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구급대원들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순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이 새벽에 전화해요? 산에서 무슨 일 있어요? 구급대원이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부인 되세요? 남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입니다. 네. 쓰러졌다고요? 어디서요? 여기 청솔 아파트 경비실이요. 경비실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은 지금 등산 갔는데요. 아닙니다. 남편분이 여기 야간 경비로 일하시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순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순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이래요? 경비실이 뭐예요? 등산 간 거 아니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당장 시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과로와 영양실조, 수면 부족이 겹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무리하신 게 있으세요? 순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시술은 성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내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순자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민수와 지은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비 일을 하셨다고요? 왜요?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순자가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경비 일을 한 거예요? 너희들 때문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버지 퇴직금 3억 5천만 원 있었어. 그런데 지금 남은 돈이 8천만 원밖에 안 돼. 민수, 너 1억 5천 받아갔지? 지은이, 너는 5천만 원 받아갔고. 엄마 치료비로 7천만 원 들어갔어. 그렇게 다 쓰고 나니까 국민연금만으론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1년 동안 밤마다 경비 일하신 거야. 나한테도 말 안 하고.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줄. 지은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희 둘 다 아버지한테 손만 벌렸지 아버지 형편은 생각도 안 했잖아.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문이 열리고 민수와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되신 거죠. 제가 사업 망쳐서. 제가 1억 5천을 날려서. 아빠, 저도 죄송해요.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애들 학원비 달라고 할 게 아니었어요. 아빠, 노후 자금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너희한테 안 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약해서 그러지 못한 거야. 아빠, 그럼 그때 안 된다고 하셨어야죠. 왜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필요하다고 했잖니. 아버지로서 어떻게 외면해? 그래도 아빠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도 문제예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같이 의논했어야죠. 미안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당신은 병 치료했는데 또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나 싶어서. 그래서 혼자 다 짊어진 거예요? 당신 혼자 고생하면서요? 순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가족 넷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다시 취직했어요. 중소기업이지만 월급 350만 원 받아요. 매달 100만 원씩 아버지한테 드릴게요. 민수야, 됐어. 너도 내 생활이 있잖니.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한테 받은 1억 5천 갚을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보낼게요. 12년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요. 저도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제 파트타임 시작했어요. 월 150만 원 정도 벌어요. 거기서 50만 원씩 아버지한테 드릴게요. 애들 학원도 하나씩 끊었어요. 공부는 학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솔직하게 삽시다. 남은 돈 8천만 원 있죠? 그거 가지고 우리 둘이 어떻게 살지 같이 계획 세워요. 아이들한테 받는 돈이랑 합치면 매달 250만 원 생활비 충분히 나와요. 당신 연금 90에다가 애들이 주는 150이면 240이잖아요. 그래도 애들한테 미안해서. 미안하긴요. 부모 봉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경비일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알았어. 약속한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돈 필요한 일 있으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요. 응, 그럴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다행히 시술 잘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약도 꾸준히 드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잘 하셔야 해요. 지금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체중도 많이 빠지셨고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앞으로 잘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수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삼계탕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가족 식사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와 단둘이 앉아서 통장을 펼쳐놓고 계산했습니다. 여보, 남은 돈 8천만 원 있고 매달 들어오는 게 240만 원이니까 생활비 250만 원 쓰면 한 달에 10만 원씩 모자라네요. 1년에 120만 원이면 8천만 원으로 66년은 버티겠네요. 66년이면 내가 137살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럼 우리 100살까지 살아요. 건강하게. 순자도 웃었습니다. 근데 여보, 앞으로 애들이 150씩 준다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매달 390 벌리는 거잖아요. 250 쓰고 140씩 저축하는 거고요. 그렇네. 그럼 1년에 1680만 원씩 모이겠다. 맞아요. 그리고 여보, 우리 좀 검소하게 살아요. 외식 줄이고 여행도 국내로만 가고 옷도 세일할 때만 사고. 그래,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불렀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놨어요. 식탁에 앉으니 따끈한 밥과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습니다. 맛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밥이 있었나 싶네. 당신이 그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요. 앞으로 매일 잘 챙겨 먹을 거예요. 응, 고마워. 밥을 먹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큰 돈이나 호화로운 생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 함께 모여 밥 먹고 서로 걱정해주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3억 5천만 원이 8천만 원으로 줄었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합니다. 순자와 손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같은 나이대 어르신들을 만나면 인사하고 이야기 나눕니다. 김 선생님, 요즘 건강해 보이시네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민수와 지은이가 찾아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손녀가 자랑합니다. 그래, 잘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아이들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노후 자금 많이 준비하셨나요? 퇴직금 받고 안심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3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병원비, 자식 도움, 생활비. 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자식들과 의논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71살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가족과 이야기 나누세요. 통장 잔액을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매달 지출을 함께 점검하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일은 넘어서 밤새 일하면 안 됩니다. 돈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살아있어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족과 함께.